이 뜨끈뜨끈 최고의 겨울 간식 어묵. 이 부산이 어묵 때문에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60년 전통의 부산 어묵 골목. 이곳에서 판매되는 어묵 종류만 70여 가지. 하루 생산량만 수십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맛은 물론 추억까지 선물해주는 부산의 어묵 골목. VJ 특공대가 소개합니다. 바닷바람 매석기로 소문난 부산.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추위도 사르르르르르르 녹인다는 겨울 대표 먹을거리가 있다는데요. 부산하면 어묵 아이가 살아있네. 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간식 어묵. 따끈따끈 쫄깃쫄깃 어묵의 고향으로 떠나보자. 항구의 도시 부산 아니요. 부산에 왔으니 바다부터 찾아왔는데 겨울 부산 여행의 필수 코스가 있다고. 바다 구경도 하고 이제 오뎅 먹으러 가려고. 추우니까 어묵이 최고인 것 같아요. 부산 어묵의 제맛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시장하는 힘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추운 겨울이면 이곳이 유난히 더 뜨거워진다. 그 이유는 바로 한입 베어물면 뱃속까지 따뜻해지는 어묵. 나 서울서 왔어요. 전주요. 마산이야. 어묵이죠 어묵. 추운데. 따끈한 국물. 정말 여기서 먹으면 다른 데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묵의 고향 부산에는 어묵골목이 있다. 수십 개의 어묵 가게가 모여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 오랜 역사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하다. 어묵 종류만 해도 대략 70여 가지에 이른다 하네요. 헐, 사실입니까? 바다에 인접해 있으니까 어육 함유량도 높고 또 그만큼 싱싱한 생선 가지고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뭐 부산 어묵이 최고죠. 모둠 하나 주세요. 어묵골목에서는 모둠 하나면 다 통한다. 어묵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르다 보니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만든 어묵 종합 선물 세트. 요즘 만원 시장 가면은 살 것도 없습니다. 최고급으로만 한 건데 만 원어치 이만큼이면 많지. 어묵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모둠 어묵 구성도 집집마다 모두 다르다는데 보통 25개에서 30개가 들어간다고 하니 인심 한번 후하다. 아우 국도 끓여 먹고 뭐 어묵 저 볶음도 해 먹고 너무 맛있어요. 최고로 맛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묵의 맛있는 여행을 시작해보자. 시장 안에서도 유난히 줄이 긴 가게. 이 집이가 맞나? 오늘따라 진짜 먹을게요? 가야 줄 서야지. 먹으라고 항상 그래요 여기는. 부산은 명물은 줄을 서면 어떠하리 기다림도 행복하다. 가게 하는 힘이 만석인데 주문과 동시에 돈을 내고 셀프 서빙까지 기꺼이 하는 손님들. 자리가 없어요? 예, 이제 차례 왔습니다. 이제 먹을래다. 기다림도 즐겁고 셀프 서빙도 당연하게 만든 음식의 정체는 유부 주머니. 속을 꽉 채운 유부 주머니에 어묵까지 가득 올려주니 그 누가 마다할까? 게다가 한 그릇에 단돈 3,800원이라고 하니 가격까지 즐겁다. 20분 정도 기다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가져와서 먹었는데도 그럴 보람이 있이 맛도 괜찮고 되게 만족하는 편이에요. 15년 전 노점에서 시작해 지금의 작은 가게를 얻었다는 할머니. 어묵을 좀 더 푸짐하게 먹을 방법을 찾다 유부 주머니와 함께 끓여내게 됐다고. 아이디어가 참 좋으세요. 올해 의뢰생이거든요. 81 됩니다 이제. 아파서 놀고 싶어도 손님 생각해서 못 놀아요. 하늘 가는데 실 가듯 어묵 가는데 떡볶이가 빠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집 뭔가 이상하다. 주문도 하지 않고 집어먹는 사람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에?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계산하고 싶은 만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묵 육수에 담가놨던 어묵을 꺼내서 양념팬으로 옮기는데 떡볶이는 떡과 어묵의 육수를 부어 함께 끓이는 게 아니었던가? 새빨간 양념 위에 육수 목욕 마치고 나온 어묵을 올리고 버무려 만든다. 삶아가지고. 그래야 맛있어요. 쫀득쫀득해. 그게 이제 타지방하고 부산하고 차이점입니다. 줄줄이 어묵만 골라내서 먹고 있는 손님들. 저녁 먹으면 그런 거 아이가. 근데 많이 먹는데. 얼마입니까? 6개 드셨죠? 예, 3,600원입니다. 사장님 얼마요? 10개 드셨죠? 10개, 예. 6,000원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알고 있죠. 이 속이지를 못하겠어. 속이지를. 맛내는 것도 노하우지만 요것도 노하우. 장사 뭐 한 해 돼야 합니까? 제가 눈이 좀 크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부산이 어묵의 고향이었을까? 때는 바야흐로 1950년대.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어묵의 역사가 시작됐다는데 어느덧 어묵의 대명사가 된 부산 어묵. 그 중심엔 여전히 이곳 어묵골목이 있다. 부산에서 오뎅으로서는 토주대감. 옛날에 6.25 사변부터 모이 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생선이 많이 나니까 그 생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어묵을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뿌리가 내려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부산에서 어묵으로 가장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고 있다는 한 가게를 찾았는데 다들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지 장사지를 친 사람들로 북적북적. 부산 어묵을 제대로 먹으려면 여기로 와야 돼요. 줄 쓴 만큼 가치가 있겠죠, 사가면. 그래지. 안으로 들어간 입이 떡 벌어진다. 어묵의 무한 변신. 그 어떤 것도 상상하지 말라. 배를 이으며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묵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더했다는데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1953년도에 저희 선친께서 한자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62년 동안 3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보던 빵집에서처럼 쟁반을 들고 우아하게 어묵을 고르는 손님들. 저도 처음에는 빵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묵집이네요. 서울 올라갔을 때 어묵 사가지고 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다. 일단 쟁반 가득 어묵을 담고 보는데 내 집 거 사네요, 내 집 거. 한 집 이모랑 사던데. 여자친구 집에도 갖다 주고 저희 집에도 가져가려고 많이 샀습니다. 장모님, 제가 선물이라고 어묵을 조금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다음번에는 더 많은 걸로 어묵이나 고로케나 많이 준비해 갈게요. 아, 그럼 그분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 요번 연도에 결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보이려고? 예, 점수 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방에서 매장으로 뭔가가 비밀스럽게 건네지고 건네지기가 무섭게 튀겨진다. 그 참 궁금하구만. 응? 궁금이야 내가. 고르게입니다. 어묵으로 만든 고르게입니다. 빵집에 있는 거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요. 저희는 어묵으로 만든 고르게입니다. 일단 튀기는 것까지는 일반 어묵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동글동글한 모양의 까슬까슬하기까지 크로켓 맞아. 어묵 반죽 안에 새우부터 카레 치즈에 감자까지 속을 채워 튀겨낸 어묵 크로켓. 역시나 인기가 뜨겁다. 아빠도. 부산 어묵, 부산은 어묵입니다. 엄청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공장을 찾았는데 이게 다 뭡니까? 어묵 만드는 어육입니다. 하루에 한 20도 정도 들어갑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높다랗게 쌓인 상자들이 한눈에 봐도 엄청난 물량을 말해주는데 이게 전부 생선살. 명태 연잎입니다. 명태부터 도미, 갈치 등 종류도 다양하다. 생선살 반죽을 끝내고 나면 곧바로 성형 작업이 시작되는데 갖가지 모양으로 찍어내고 튀겨내는 공정이 100여 미터에 이른다. 어묵의 유통기한은 5일 안팎, 당일 생산, 당일 출고가 원칙이다. 하루에 25톤, 한 50가지 됩니다. 여러 공장에서 생산되는 어묵들 곳곳으로 팔려나간다고. 안 매운 거 좀 더여요. 한 3만원 줘요. 아들 며느리한테요. 며느리 애기 나갖고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한다 우리 며느리가. 착해요. 엄마의 마음이 어묵에도 담긴다. 우리가 맛있게 잘 먹어라. 사랑한다. 부산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필수품으로 어묵을 선물한다는데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국 다 갑니다. 포장이 끝나면 이들이 온다. 택배 가지러 왔습니다. 온종일 시장통을 누비며 물건 나르기 바쁜 사람들, 겨울이 제일 바쁘다 하네요. 저희들은 매일매일 어묵과의 전쟁이에요. 하루에 한 집에서 나오는 택배 물량만 해도 300박스는 기본. 어묵골목 전체에서 나오는 택배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란다. 덕분에 택배차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 부산 어묵 인기 한번 대단하다. 어묵 때문에 힘든 거는 힘든데 그래도 어묵이 있어가지고 저나 저 가족들이나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뭐 그냥 살 수 있겠죠? 어묵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도 어묵이 있어 이 겨울이 즐겁다. 이번엔 늘 먹던 똑같은 어묵이 지겨운 이들을 위한 곳을 찾았다. 특별한 방법으로 어묵을 즐길 수 있다는데 일단 어묵을 파는 것도 마치 카페처럼 꾸며져 있고 어묵의 모양만 봐도 범상치 않다.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응? 어떻게 싸게 드시고 말 한번 해보시오. 어묵하면은 흔히 이제 떡국기하고 같이 먹는 꼬치 어묵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다양한 어묵을 먹으니까 굉장히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있고요. 어묵의 변신은 무죄? 어묵의 무한 변신이 시작된다. 생선살을 반죽해 다양한 재료와 궁합을 이뤄냈는데 어묵 하나로 안 되는 게 없다. 전복 어묵입니다. 어묵 초밥입니다.
어묵 단호박 파스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게 어묵이란 사실. 주인장을 어묵 전문 요리사로 인정합니다. 부산 어묵의 기본 전통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어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그 자리에서 따끈따끈한 어묵을 맛볼 수 있는 즉석 어묵 가게를 찾았는데 16년 경력의 주인장 예사 솜씨가니다. 얇은 이불처럼 깔아놓은 반죽 위로 한두 번 스치고 지나가면 어묵바 완성단계로. 이게 어묵칼입니다. 네. 옛날 처음에 일했을 때는 이거 잡기 진짜 힘들게요. 이거 직접 잡고 이제 작업을 했을 때는 제가 정말 못됐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요 녀석들. 보고만 있어도 자동 반사. 입안에서 군침이 절로 나오고. 어묵은 바로 이때 먹어줘야 집어다니가 슈. 김 나는 거 보세요. 지금 방금 만들어 나와서 너무 뜨겁고 맛있어요. 어묵골목 한복판에 사진 기자가 떴다.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일단 카메라부터 들이밀고 보는데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는 손님들. 이곳은 뭐 하는 곳이오? 여기 사진 찍어주는 어묵집이라 그래서 예쁜 포즈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진 찍기 좋아하는 주인장이 서비스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던 것인데 광안대교 사진으로 만든 포토존까지 준비했다. 대부분 여기 관광객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이제 한 장씩 하시면 추억이 남는다고 너무 좋아해요. 보안 서비스는 사진 촬영에서 끝나지 않는다. 즉석에서 인화까지 해주니 손님은 그저 감동의 물결. 추억을 찍을 수 있어서 이것도 너무 재밌고 맛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예요. 오빠 빨리 오라고. 바쁘잖아. 알았어 빨리 갈게. 알았어. 아이 참.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나선 딸. 이제 4개월 차란다. 아이고 우리 딸보다 낫구만. 힘들어? 아유 힘들긴요. 다 돈 받고 하는데. 오 그렇지. 딸은 어느새 아버지의 대를 이어나갈 꿈을 꾼다. 120살까지 사신다 그러셨어요. 그 뒤에부터 제가 이어서 하려고요. 어느덧 부산의 어둠이 찾아오고 아이고마 부산 야경 좋다. 해가 지면 더욱 빛나는 곳이 있으니 부산 남포동의 한 뒷골목 60년 이상 이 자리를 꿋꿋이 지켜왔다는데 이 집이 맛이 있기 때문에 온다 이거보다는 지금 세대들은 추억 때문에 지나간 시간의 페이지를 뒤집어 보는 집이다. 사골로 우려낸 육수에 가진 어묵 그리고 부산에선 어묵의 단짝이라 하는 소힘줄까지 얹어내면 추억의 어묵탕 완성. 6.25 때부터 이 집이 시작되었으니까 아주 60년이 넘은 거죠. 지우야! 부산 어묵이 좋은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추억과 인생이 모두 담겼기 때문이 아닐까. 부산 하면 어묵이지. 딴 이유가 하나도 없어. 부산 어묵 막 그거로 다 뭐 통하는 거지. 9시가 넘은 시간. 긴 하루를 보낸 어묵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데 하루 종일 어묵과 함께한 하루의 보람이 여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오늘 어묵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집에서는 조용히 이제 쉬어야죠. 기쁨을 남겨가면서. 팔아가지고 아이들 대학 다 시키고 지금 이제 대학 졸업 다 했어요. 결혼만 시키면 끝이에요. 어묵이 저한테는 삶 그 자체라고 봐야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어묵의 역사는 곧 부산의 역사라고. 오랜 세월을 꿋꿋이 견뎌내며 그 명성을 이어온 어묵의 고향 부산. 이 겨울 바람이 분다. 어묵이 좋다. 색다른 아이디어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초밥처럼 밥 위에 반찬을 얹어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수제 도시락. 붙이지 않고 옷 위에 뿌리는 신개념 핫팩과 해먹 위에서 낮잠을 잘 수 있는 카페까지 돈 버는 기발한 아이디어 VJ 카메라가 공개합니다. 눈이 번쩍, 귀가 쫑긋, 튀어야 산다. 남다른 아이디어로 눈길 잡고 돈줄까지 잡은 사람들.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아이디어? 주목하시라 1급 비밀. 작지만 놀라운 대박의 비밀. 지금 공개한다. 맛있는 아이디어로 승부한다. 날이면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 가게. 주인공은 화려한 도시락이라는데. 너무 맛있겠다. 다 맛있을 것 같아. 이것도 맛있겠다. 모양도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 밥 한 숟가락에 한식 반찬을 올렸다. 12가지 반찬을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게 만든 한입 도시락.
다양하게 반찬들도 많아서 즐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양 소모뿐만 아니라 맛까지 만족하실 수 있는 도시락이에요. 매일 아침 7시 그날 판매할 도시락은 그날 만드는 게 원칙. 반찬 듬뿍 얹어주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제가 원래 주부였어요. 그런데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들 밥 숟가락에 반찬 올려주듯이 저희 아이들 생각하다 나온 아이디어예요, 이게. 맛은 기본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 바쁜 직장인들 주문 빗발치고 네. 고기부터 채소까지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아 인기 만점. 하루 평균 주문 200개, 많을 땐 900개까지 밀려든다. 시간 맞춰서 도시락 주문량이 있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하고 시간 맞춰서 보내드려야 돼요. 도시락의 생명은 뭐니 해도 시간 약속. 배꼽시계 울릴 때쯤 도착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꽃단장 마치자마자 차 타고 출발. 잘 부탁드립니다. 그뿐이랴. 가까운 손님들은 직접 찾으러 오는데. 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네, 집밥 먹는 것 같고 저희 직원들 되게 많이 먹고요. 네,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다녀올게요. 오후 시간에는 사장님이 직접 배달까지 한다. 덕분에 느긋하게 밥 먹을 시간 없는 직장인들 간편하게 시간 절약하며 한 끼 든든히 채울 수 있다. 되게 깔끔하고 한 입에 먹기 좋고 또 재료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아서 믿고 먹을 수 있어요. 오후 2시에 준비한 도시락 다 팔리면 장사 끝! 작은 아이디어가 지금의 큰 결과를 만들었다. 저희가 한 달 매출 정도는 3천 정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단체 주문이 많기 때문에요. 다른 도시락집보다는 저희가 판매량이 좀 높아요.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 했던가. 여기 손끝, 아니 발끝 하나 차이로 대박난 집이 있다. 똑같아, 해바라기 꽃.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장식품으로. 언뜻 보면 평범한 문어 같지만 뭔가 다르다. 비밀은 바로 요 발에 있다는데. 저희 집 보물입니다. 이걸로 칠학 받았어요. 성공을 만든 특급 아이디어. 삶는 법부터 특별하다. 일단 팔팔 끓는 물에 담갔다 뺐다 하면서 숨을 죽이는데 30% 정도의 수명이 살아있을 때 삶으면 문어 맛도 최고, 또 모양도 최고. 적당히 힘이 빠졌을 때 솥 가까이 붙여서 꾹꾹 눌러주는 게 두 번째 비법. 솥 가해로 빨판을 착착 붙여주면서 저희가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요렇게 예쁘게 나와요. 보기 좋게 쏙 말려 들어가면 찬물로 직행, 냉수 마찰로 마무리를 한다. 찬물에 들어가잖아요. 문어가 육질이 단단하면서 단맛이 꼬들꼬들해져. 억대 매출 올리는 비법이라기엔 너무 간단해 보이는 과정. 다른 사람이 해도 잘 될까? 에이. 아, 빠지지도 않아. 어째 문어발이 요상하다. 못해. 안 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너무 문어 한 마리 다 버려요. 이게 비싼 걸. 비싼 거 같아 잡았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 손을 넣고 해야 되구나. 색깔도 모양도 다른 문어. 제가 삶은 거는 이렇게 껍질을 아무리 문질러도 까지지가 않아요. 앞에 형님이 삶으신 거는 껍질이 까져요. 그냥 이렇게. 제대로 삶았으니 이제 2단계 아이디어 발휘할 차례. 사과를 받침대 삼아 문어발 하나하나 말아 올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잘 삶아야 꽃처럼 잘 말린다는 말씀. 상당한 정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정말 꽃같이 너무 예뻐요.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문어로 이렇게 꽃을 이래 만들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싱싱하게 해야 되고 모양도 예뻐야 되고 노력하다 보니까 문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제사상 명절 선물로 불티나게 팔리니 한 끗 차이 아이디어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맛도 있게 모양도 예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아이디어도 있다. 뭔가 뿌리는 사람들. 탈취제 같기도 하고. 예, 이건 탈취제가 아니고요. 뿌리면 발열이 되는 그런 스프레이를 테스트하는 중이었습니다. 열이 나는 스프레이라니.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건물 옥상. 사람들 일광욕을 시작한다. 빗받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건조되고 옥에 나와 햇빛을 봤을 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거든요. 옷에 뿌리고 태양열을 받으면 후끈후끈 뜨거워진다는 것. 열화상 카메라로 비교를 해보니 오, 다르긴 다르다. 뿌린 쪽과 안 뿌린 쪽이 10도 가까이 차이 나는데? 뭔가 또 다른 실험을 준비하는 개발팀. 열심히 몸을 풀어주시는데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한 후에 열이 났을 때 그걸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움직여서 땀을 내고 나란히 서봤는데 별 차이가 없다? 발열 스프레이만 뿌렸을 뿐인데 운동한 사람과 체온이 비슷하다. 요 신통방통한 아이디어로 제품 출시한 지 2달 만에 2,500개 판매. 반응이 뜨겁다. 기존의 핫팩은 그러니까 사용하는 부분만 따뜻하죠. 그리고 한번 사용을 하면 버려야 되고요. 이 발열이 되는 성분을 뿌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나누면 더 좋은 법. 야외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만큼 시장 조사 겸 밖에서 일하는 상인들을 만나러 나왔는데 좀 좋은 제품이죠 그럼. 우린 추운 데서 근무하니까 이렇게 필요해요 사실은. 긴가민가 하며 일단 뿌려보는 상인들. 대체 그러고 보니까 좀 따뜻한 기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굿 아이디어. 너도 나도 칭찬 일색이다. 다시 이제 뿌리시면 아유, 세상에 어떻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지.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개발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제 반응이 좋고 하니까 저희가 해외에도 넓혀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돈바람에 신바람 난 집이 있다. 너나 없이 후루룩 먹는 건 떡볶이 같긴 한데 떡이 아니다. 생긴 건 우동면인데 먹으니까 떡같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떡 같기도 하고 면 같기도 한 면떡볶이. 떡볶이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누들 떡볶이입니다. 떡을 면처럼 만들겠다는 야심찬 아이디어.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10년 동안 안 가본 떡 공장이 없다는데. 떡 공장 가는 데마다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굳이 해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쫀득하게 달라붙는 떡의 특성상 얇고 길게 만드는 게 힘들었다는데. 보통 떡은 나올 때 앞으로 밀고 나오는데 우리 이 떡 같은 경우는 가늘어 가지고 앞으로 나오면 다 달라붙은 거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서 나오게 만든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떡볶이 떡보다 얇은 면떡볶이를 만들게 된 것. 이때부터 떡볶이의 진화가 시작됐다. 면의 부드러움과 떡의 쫄깃함을 합친 매운 떡볶이부터 고소하면서 달달한 크림 떡볶이까지 면과 떡 두 가지 식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어 일석이조. 사람들 마음 단번에 사로잡았다는데. 되게 쫀득쫀득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매출 껑충. 행복은 배가 됐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면을 먹으면 굉장히 기분을 좋아하더라고요. 쭉 후루룩 먹으면서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30-40만 원밖에 못 팔았어요. 근데 누들 떡볶이 컨셉으로 바뀌고 나서 한 200% 정도 신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틈새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던진 곳. 보기 드문 해먹이 주렁주렁 방 안에 가득하다. 손님들 좀 쉬고 계셔서 소리 좀 줄여주세요. 여기 낮잠 잘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일명 낮잠방. 이 일대에선 유명하다고. 회사에 점심시간인데 너무 피곤해서 밥 안 먹고 좀 자려고 왔어요. 도서관에서 엎드려 자는 것보다 여기서 편하게 자는 게 더 좋으니까. 짧은 시간 한숨 푹 잘 수 있다는데. 일반 침대보다 차라리 해먹이어서 더 편한 것 같아요.
1시간 뒤에 깨워주세요. 미리 말만 하면 개인별 알람 서비스는 기본이요. 온도와 습도, 향기까지 잠자기 편한 환경으로 맞춰준다. 직장인분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낮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서히 잠에 빠지는 사람들. 푹 잠들어도 걱정 없다. 시간 되면 깨워주고 피로가 풀릴 즈음 준비한 음료를 건네주는데 달콤한 휴식 뒤에 차 한 잔 피로가 싹 가신다. 사무실에서 조는 것보다는 30분이거나 1시간에서 쉬고 나서 일하는 게 훨씬 활력적이지 않을까. 5,000원에 1시간 동안 푹 잘 수도 있는데 차도 주시니까 네, 너무 만족하는 것 같아요.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걸로 사람들한테 휴식 공간, 낮잠 제공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는 있어도 실현하지 못했던 아이디어. 여기에 끊임없는 노력이 그들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열정으로 똘똘 뭉친 중년 팬들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도라지를 직접 다려 선물하는 팬이 있는가 하면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스타를 알리기 위해 기부와 봉사까지 하는 중년 팬들. 이모 팬, 삼촌 팬들의 뜨거운 팬심을 VJ 특공대가 취재했습니다. 스타는 10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편, 아내밖에 모르던 중년이 변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희도 뜨겁습니다. 중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무서운 돌풍. 오빠 부대만 있나요? 삼촌 팬, 이모 팬이 더 뜨겁다. 스타를 향한 중년 팬들의 뜨거운 수뇌보가 지금 시작된다. 걸그룹 지난년 1번의 팬 미팅이 열린 날 전국의 삼촌 팬이 한자리에 모였다. 데뷔 1주년을 맞은 멤버들을 축하하기 위해 팬들이 직접 마련한 자리. 소녀들의 손짓 하나에 삼촌 팬들 사르르르르르 녹는다. 이것도 하나의 지금은 문화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생활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문화생활이다라고 생각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트로피를 전달하고 스타와 즐거운 한때를 보낸 삼촌 팬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저도 모르게 입이 귀에 걸린다. 스타와 팬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운 좋아가지고 또 사진까지 찍게 해주시네요.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저희 삼촌 같은 분들이신데 응원 수요가 굉장히 크세요. 남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좀 든든한 버팀목 같이 우리 편이 돼주시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삼촌 팬만 있을 소냐? 이모 팬도 있다. 댄스 삼매경에 빠진 아줌마들. 각이 딱딱 잡힌 동작에 박력 넘치는 안목까지. 전문 댄서가 아닌가 싶지만 놀라지 마시라. 평균 나이 44. 집에선 떡소리 나는 살림꾼 주부 구단들이라 하네요. 저희는 비스트를 좋아하는 이모 팬들의 모임이에요. 요소봐! 아이돌은 10대만 좋아한다는 편견을 버려라. 열정만큼은 소녀 팬 못지않다는데. 제가 이제 주부고 아줌마고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처럼 이제 평일에 이게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 방법으로 비스트에 대한 사랑을 전파를 하고 있어요. 아줌마라고 엿보지 마시라. 집안일을 하다가도 틈틈이 노래를 틀어놓고 연습한 실력이라고. 하지만 고수들 가운데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분도 있다. 야 얘들아 비스트가 니네 밥을 먹여주냐 막 이래요. 이렇게 좋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선물할 도시락을 대신 만들어주는 수제 도시락 전문업체. 최근 중년들의 주문이 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바쁜 스케줄에 밥이라도 굶을까 따뜻한 엄마 마음이다. 오늘 시상식이 있어서 간식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남편도 눈치도 좀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건 솔직히 좀 쉽지 않죠. 특별한 날을 맞아 응원 문구까지 적어넣었다. 대상을 타라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거든요. 이거 먹고 꼭 대상 타야 돼. 스태프들 목까지 20인분을 직접 싸들고 행사장으로 직행. 그리고 매니저에게 전달 완료. 잘 부탁드려요. 꼭 좀요. 네. 국내에서 내려라 하는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상식장.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등장에 셔터셀에 이어지고 성별 불문, 나이 불문, 스타의 모습을 한 장이라도 더 담기 위해 열심이다. 마침내 오매불만 기다리던 스타가 나타나자 소녀 팬, 누나 팬 10대로 돌아간 기분. 이래서 오늘 잠들 수 있겠어요? 미스트를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다는 누님들. 마지막에 요섭이 맞죠? 사봤어. 아니 마지막에 들어가죠. 요섭이 맞지? 어떡해. 시간이 오늘. 입장권이 없어 시상식장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아쉬움에 발길을 돌리지 못한다. 아쉽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거. 마음만. 내 마음만. 저희들 같은 중년 팬들은 솔직히 뭐 사실 많은데 밖으로 표현만 못할 뿐이거든요. 우리도 너희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좀 표현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응원 문화를 선도한다는 중년 팬클럽도 있다. 크레용 팝의 아저씨 팬, 이른바 팝저씨들. 색색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응원하기로 유명한데 오늘 크레용팝을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서 헌혈하러 왔습니다. 크레용 팝 팬으로 만나 같이 응원하고 쉬는 날엔 봉사활동까지 함께한다고. 크레용 팝 팬클럽 회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 그중에서도 삼촌 팬들의 저력이 대단하단다. 멤버 중에서는 초아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야? 이유는 없고 블랙홀이라서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어요. 마누라랑 닮았다 그래. 안 닮았어. 잠깐만.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라면 헌혈이 대수일까? 그 가운데 아이고 저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이분 괜찮아요? 어? 제가 원래 주사바늘을 좋아하지 않아요. 크레용팝에 명예를 걸고. 아이 뭐 저기 명예까지 걸 일은 아닌 것 같지만 크레용 팝을 위해 무서워하는 주사도 요렇게럼 자초했다니 당신을 진정한 팬으로 인정합니다. 받은 헌혈증을 기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크레용팝 이름으로 기증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좋은 일도 하고 크레용팝도 알리고 일석이조. 그래서 지금이 좋습니다. 크레용팝으로 시작은 했지만 다른 팬 클럽으로도 기부를 하는 게 이렇게 점점 자연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문화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스타 사랑으로 동네 명물된 중년 밴도 있다. 지나갈 때마다 가끔씩 보긴 하는데 좀 웃겨서. 노래하랴 음식 만들랴 정신없는 사장님. 언제나 유쾌 상쾌 통쾌한 이분 바로 가수 헨리의 열성 이모 팬이다. 힘들던 시절 헨리의 노래를 듣고 많은 위안을 얻었다는 사장님. 가게는 온통 헨리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고 헨리 홍보대사를 자처해 365일 헨리 노래만 트는 것은 기본. 민명도 헨리의 이름을 지어 넣었다 하네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헨리도 알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작년에 사람들이 헨리를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 얘기도 해주고 근데 들어보면 사람들도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몰랐는데 이제 헨리를 많이 아니까 동네에서는 다 알아요, 헨리를.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어서와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헨리의 팬들이 가게에서 모임을 갖기로 한 것. 가게가 유명해지면서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팬들이 늘어나고 어느새 가게는 헨리 팬들의 아지트로 변했다. 헨리를 보면 그냥 뇌가 즐거워요. 그냥 입이 올라가고 내 몸 자체, 머리가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산소처럼 기분이 좋아요. 열혈막강 팬십.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휘더니 모두 회장을 방불케 하는 이모님들의 화려한 춤사 위에 어린 손님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헐. 좀 이상해.
아주 햇니 바보예요, 햇니 바보. 여자랑 놀 때 우리 나이는 달라도 스타를 좋아하는 마음은 매 한 가지. 가수를 좋아하는 일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갔니? 안 그리요?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아니면은 뭐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음주. 우리는 이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수의 공연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전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는. 이모들의 아이돌 사랑은 계속된다. 올해 47세 이언영 씨. 가수 G드래곤의 열성 팬이라는데 집안이 온통 G드래곤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을 정도. 계속 앨범이나 DVD를 사면 하나씩 두씩 브로마이드가 생기니까 옆에 붙이고 또 아래 붙이고 붙여놓고 봐야 되니까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G드래곤을 좋아한 지 올해로 8년째. 그동안 앨범, 사진첩, G드래곤이 광고한 브랜드의 제품까지 하나 둘 사다 보니 어느새 한가득이다. 어이구야, 많다 많어. 내 월급에서 다 나왔구나 이게. 나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정리하고 가세요. G드래곤을 이토록 좋아하는 아내 모습에 남편은 질투가 날 법도 한데요. 이거 커튼 대신 G가 막아주고 있어서. G가? GD가? GD가. 그 다음에 옆에 태양도 있고 다 막아주기 때문에 저희는 뭐 겨울에도 햇빛을 못 보고 삽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 남편은 G드래곤 콘서트에 매년 함께할 정도로 든든한 지원자라고. 스폰서 좀 받고 왜 GD한테. 어떤 일에 빠지면 열정을 몰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이랑 저랑 어떻게 보면 존경합니다. 요즘 제가 행복한 거는 빅뱅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살고 있는데 아마 빅뱅이 다시 활동이 시작하게 되면 서로 얼굴 보기 힘듭니다. 딱히 아이돌은 젊은 아이들만 좋아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들어서 좋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원도의 한 축제장. 연인, 가족과 함께 막바지 겨울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 그중에 눈에 띄는 노란 무리들.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는 금잔디를 응원하고 열광하는 금잔디 팬클럽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겠다며 스타 찾아 산만리 전국에서 달려왔다. 금잔디 많이 사랑해주세요. 66세요. 옛날에는 노래라는 걸 몰랐어요. 앞만 보고 달려오고 일만 하느라고 노래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 금잔디를 알고부터 우울증도 없어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알아야지. 내 가수의 건강까지 책임진다. 도라지를 달인 물에 직접 만든 홍삼까지 따스한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다. 아우 맛있겠다. 우리 금잔디 가수님 노래하시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목소리 좋으라고. 드디어 중년들 사랑 듬뿍 받는 주인공 등장! 금잔디의 공연이 시작되자 팬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드는데 언제 어디서든 신명나는 몸짓과 넘치는 흥을 뽐내는 게 중년 팬들의 특징! 이미 수백 번은 들었던 노래건만 오늘 들으니 또 다르다. 모두가 하나 돼 응원전을 펼치고 구성진 노랫가락에 흥이 절로 오른다. 스트레스가 확 날라갔습니다. 지금 5시간 걸려서 왔는데 이게 노래 하나로 그냥 뭐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먼 길 달려온 팬들을 위해 금잔디 씨가 식사 자리를 준비한 것. 팬들이 준비한 음식까지 올라오니 그야말로 진수성찬. 오늘이 금잔디 몸보신 데이로구나. 얼쑤. 그치. 제가 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라지를 아예 뭐 끓여서 또 재해서 이렇게 주시고 중년 팬분들이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무기예요. 열정 앞에서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이들. 아무리 중년이라도 조금 마음 있고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몸은 중년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 지루한 일상 속에 삶의 활력소가 돼주는 스타가 있기에 이들은 오늘도 행복하다. 캐나다의 북부 도시 옐로우나이프가 오로라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북극의 빛 오로라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고요. 덤으로 눈밭 위를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개썰매 체험까지. 밤하늘에 펼쳐진 빛의 향연 오로라. 캐나다 옐로우나이프의 VJ 특공대가 다녀왔습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 특별해지는 곳. 캐나다 북부의 옐로나이프에서는 눈 위를 달리는 스릴 만점 개썰매와 오색 불빛 춤추는 오로라를 만날 수 있다는데 초록색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곳. 오로라가 오로라 천국으로 지금 출발. 오로라의 수도라 불리는 캐나다 북부의 옐로나이프. 평균 기온 영하 30도, 1년 중 8개월이 겨울이다. Today's beautiful. Yeah, very nice. Good dog walking weather. 이곳 주민들에게 영하 18도는 대수롭지 않은 날씨다. Today's quite nice, but it can be at this time of the year minus 30, minus 35. 이곳에선 주차할 때 꼭 하는 일이 있다. 워낙 춥기 때문에 배터리가 저절로 방전되는 경우가 많아 밤새도록 전기를 보급해 방전을 막아야 한다는데. It gets really cold at night. Sometimes we have to plug it in or the battery dies. The whole thing shuts right off. So. 또 하나 자주 볼 수 있는 광경. 집집마다 다니는 급수차. 이곳에선 없어서는 안 된다. I came out to the village to fill their water tanks. 워낙 추운 극지방이다 보니 상수 설치가 어려운 곳이 많아 이틀에 한 번씩 800군데를 돌며 물을 배달한다고. About 75% has pipe service and about 25% has truck service. 옐로나이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극한의 날씨를 어떻게 견뎌낼까? 거리를 걷다 보면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この服を貸してくれるお店がイエローナイフに近くにあります。 추위가 두려운 분들 걱정 마시라. 두꺼운 점퍼와 부츠가 준비돼 있으니 개인 옷을 챙겨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매년 10,000명 이상의 오로라 관광객이 방문하다 보니 방한복을 대여해주는 곳도 있다. This gear is rated very high for those temperatures like minus 40, minus 50, and just allows our customers to have a comfortable time while they're doing the viewing. 방한복과 방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입을 수 있도록 일일이 배달해 주는데 이것이야말로 맞춤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We're extremely busy right now. There's a lot of want for to see the aurora borealis. They're very pretty here. 드디어 오로라를 찾아 나서는 길. 오로라는 도시의 인공적인 불빛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볼 수 있는데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캠프에는 오로라를 관측하기 좋게 꾸며져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何を見に行きました？オーロラです。前から見たかったし、自然の不思議さを知りたいので、絶対見て帰りたいです。 이곳은 도심보다 기온이 더 낮은데 덕분에 자연이 주는 신기한 장면도 볼 수 있다. 이곳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뜨거운 물을 허공에 뿌리면 순식간에 얼음 안개로 변한다. 그뿐이랴 이번에는 수건을 물에 적셔보는데 공중에서 몇 바퀴 휙휙 돌리고 나니 딱딱한 돌처럼 굳어버린 수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잠시나마 추위를 잊게 해준다. すごいです。タオルが数秒でこういう状況になりました。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오로라.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 오늘 밤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 ワクワクしてます。日本から来る時からワクワクしてます。いやまだ出てきてないんで何とも言えないんですけども、まあ早く出てきてほしいなとは思ってます。 오로라를 기다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갑자기 시끌벅적해진 사람들. 누구 할 것 없이 두 눈은 하늘로 향해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낸 오로라. 하늘을 모대로 펼쳐지는 형형색색 빛의 향연이 장관이다. 옐로나이프는 오로라 관측 확률이 높고 접근성도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너무 아름답고요. 늦게까지 남았지만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오로라를 감상한 후에는 허기를 채울 시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보통 새벽 2시에서 길게는 새벽 4시까지 오로라를 관찰하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활동을 하는데 덕분에 식당 직원들은 오늘도 야근. Well, I started here almost 2 years ago now. Most of them are from Asia. It's so late.
You know, it's late for us, but for them, I think it's only like late afternoon. So I think they come and have steaks and fish and things at midnight. 옐로나이프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음식, 버펄로 스테이크. 노릇노릇 맛있게 고기가 구워지는데 고단백 요리로 영양가도 높은 별미 중에 별미란다. 드디어 버펄로 스테이크를 맛볼 시간.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드는 식감이 추위도 잊게 해주는 맛이라는데. こういう世界でも寒いって言われるようなところでこうやって美味しい料理を出してくれるレストランがあって、オーロラだけじゃなくてもしまた来るんだったらまたここに来たいなっていう風に思えるような。 12월에서 2월은 오로라 관측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 캠프 직원도 TP라 불리는 인디언 텐트 정리에 분주하다. If we don't do it and we make a fire in teepees, all the snow's gonna melt down, and it's gonna come down here, and it's gonna make ice like this. 사람들의 몸을 녹여줄 TP. 쌓인 눈은 제때제때 치워야만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TP를 청소하는 동안 다음으로 도착한 장소는 개 사육장. 이곳에선 사람만 바쁜 줄 알았더니 개들도 바쁘다는데.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다는 옐로나이프의 이생배 코치. 개 썰매 체험을 위한 준비 한창이다. In the morning, what we do is we'll grab hot water, mix it with a little bit of chicken and some dog food. We try to just give them enough just to get them warmed up and ready to go. 120마리 썰매견 중 60마리는 당장 썰매를 끌 수 있는 훈련된 개라는데. 달리고 싶어 울부짖는 썰매견들 좀만 참아 얘들아. So everything's ready now. We're just awaiting the guests and then we're good to go. 설레는 마음 안고 조심스럽게 썰매에 타는 사람들. 난생 처음 타보는 개 썰매에 기대 반 걱정 반. 출발 소리에 맞춰 시원하게 달려나가는 썰매견들. 이래 봬도 속도감은 상상 이상이라는데 눈보라 휘날리며 달려 달려! 울창한 숲 사이로 개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은 그야말로 스릴 만점. 타는 순간 개썰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는데. すごい良かったです。So good. 옐로나이프의 겨울은 관광객들을 맞는 주민들도 바쁜 시기지만 어부들도 가장 바쁜 데다. Well, we're about to head out and go and pull some nets.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작업을 해야 한다는데 체온 유지를 위한 보온 장비는 필수. Well, we'd be doing about 30 to 30. It takes about an hour. 눈 위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스노우모빌을 타고 1시간을 달리자. 어느덧 해는 지고 어두워진 하늘.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어젯밤 던져놓고 간 그물을 서둘러 찾아보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찌나 호수가 꽁꽁 얼었는지 또다시 얼음을 뚫어야 할 정도. 지금부터는 추위와의 한판 대결을 펼쳐야 한다. Nets down on the bottom. They're about 60 feet down. 20m 아래에 있는 그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건져 올려 보는데 다행히 오늘은 꽤 많은 고기가 걸려들었다. 이곳의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 조금 전까지 펄떡펄떡 살아있던 물고기도 얼음 밖으로 나오자마자 맥을 못 추니 자연 냉동고가 따로 없다. Very, very cold. Then the net starts freezing and the fish start freezing in the nets. Tonight was bad just because of the wind. 추위에 익숙하다고 해도 특히 오늘처럼 눈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일하기가 2배, 3배 어렵다. 하지만 점점 쌓여가는 고기를 보며 힘을 낸다고. I'm looking at a bargain full of fish. About 1,500. 2시간가량의 작업이 끝난 후 근처의 창고로 향하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쌓이면 수산시장으로 가져가 판매를 한다. 무척 고된 일이지만 겨울 호수가 좋은 브라이언 씨는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고. Nobody was fishing anymore. I like the outdoors. I like the area. It's a beautiful, beautiful area, especially. 마을이 어두워지면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캠프 직원들은 바빠진다. 우선 나무에 쌓여있는 눈을 털어내고 껍질을 벗겨 모으는데
불을 피울 때 유용한 재료가 된다. Getting some birch bark to start the fire up. Birch bark is really flammable. 불 피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 관광객들이 오기 2시간 전 TP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한번 불 피웠다고 끝이 아니다. 밤새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데? In between starting the fire, I run to all the other teepees. 늦은 밤까지 벽난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그의 임무. 하루에 10개의 TP를 돌다 보니 이제는 맨손으로 불을 만질 정도로 고수가 됐다. I started this job back in September 2014. I wanted to save up for a trip to Korea, Japan, and China with my friends.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아늑한 실내 공간.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온몸을 녹일 수 있는데 오로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꼭 필요하다. オーロラ出るのをずっと待ってます。で、あとはお茶飲んだりとかだけですね。 오로라를 보기 위해 학수고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다렸을까? 반가운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하늘 위로 신비롭고 장대한 초록빛의 오로라가 펼쳐졌다. 그 감동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すごい感動します。なんかいろんな形に見てるうちに動いて、なんか初めて見たんですけども、なんて言ったらいいやろ。オーロラがすごい。 서론의 아름다움, 신비로운 오로라가 있는 곳 캐나다 옐로나이프. 자연이 준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아름답다.